박PD의 픽. 작년 12월에 영일만 부근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됐다. 지하 1500m 부근에서 석유가 발견됐는데 키스트에서 성분을 분석한 결론은 질이 매우 좋은 석유라고 판명이 됐다. 물론 양은 드럼통 1개 분량의 소량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온 것 자체는 중요하나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경제성이 있을 만한 매장량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석유 한 방울도 나오지 않다가 나왔다고 하니 흥분하는 심정은 알 수 있지만 파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1976년 1월 요때 어떤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어린 시절이었는데도 요 기억이 나요.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사람들이 환호성까지 질렀거든요. 만세, 만세. 뭐 이런 얘기까지 그 당시에 썼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자, 그리고 어제 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사실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습니다. 최소 5개 시추공을 뚫어야 되는데 개당 1,000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올해 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48년 정도의 시차가 납니다. 앞서 했던 발언은 박정희 대통령의 이야기고요. 뒤에 나온 반응은 어제 애청자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48년의 시차가 있지만 장소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도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만세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났었다가 모든 국민들이 실망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혹시나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너무나 깊더라고요. 네, 아무리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쩜 이렇게 똑같이 싱크로율 거의 99% 아닙니까?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최근 며칠 SK 채태원 화재의 불륜과 조 단위 재산 분할금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러웠는데 어제는 대통령의 석유 발견 발언으로 또 한 번 한국이 술렁거렸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정부의 발언을 한번 살펴보면 140억 배럴이 매장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된대요. 3분의 1은 석유, 3분의 2는 가스. 이게 사실이라면 석유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4년을 쓰는 양이고 가스는 무려 29년을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렇게 산자부가 설명을 합니다. 심해 광구로서는 이번 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의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 더 많은 양이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특히 산자부 안덕근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돈으로 환산을 하면 삼성전자 시총의 5배다. 이렇게 장관까지 나서서 삼성전자 시총까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혹시 이번에는 진짠가? 라는 기대를 갖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정부가 밝힌 성공률, 정부가 얘기한 성공률조차도 생각보다 너무 낮더라고요. 네. 심해 유전을 팠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 뭐 이것까지 속이지는 못하겠죠. 뭐 이건 객관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가스전은 성공률이 20%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20%로 추정이 되고 심해 광구의 탐사는 성공률이 5%만 넘어도 도전에 나선다. 가이아나 광구도 성공률이 15% 수준이었다. 근데 포항 가스전은 20%니까 이건 충분히 해볼 만하다. 개당 1,0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시추공을 최소 5개 정도 뚫을 건데 그렇게 되면 5천억이 들어간다는 건데 5천억이라는 돈도 최대 매장 추정치를 경제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 나오는 게 2,200조 원이기 때문에 5천억 원은 아무 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석유나 가스전 개발, 이 성공률이 10%도 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낮고, 그래서 이런 개발을 도박에 비유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되면 대박이 나지만 안 될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이 성공률 20%, 이게 진짜 맞는지 이것도 신중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포항시, 많은 분들이 관광을 가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잠동이란 동네가 있습니다. 대잠동에 불의 정원이라는 것도 있대요. 불의 정원이 뭘까요? 2017년 3월부터 지금까지도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고 그 불꽃을 구경할 수가 있다는군요. 근데 이걸 누가 불꽃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7년이나 계속 유지를 하고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2m 높이의 유리 펜스로 둘러싸인 공간 안에 철제 굴착 장비가 땅에 꽂혀 있고요. 그 아래로 불길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밤에 운전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표지판도 그렇고 도로 지시선도 뿌옇게 보이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더 나빠지지 않으려면 브리오 루테인을 드세요. 눈 건강과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과 아스타잔틴, 비타민 A를 한 캡슐에 담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인강 보랴, 스마트폰 보랴 눈을 혹사하고 있던데 같이 먹어야겠네요. 온 가족에게 필요한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브리오 루테인. 네이버에서 브리오 루테인을 검색하세요. 2017년 3월 8일 포항시가 폐철도 부지 공원화 사업을 위해 관정 파기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관정을 파다가 땅이랑 마찰이 됐겠죠? 근데 마찰이 될 때 거기 가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하 200m 아래에 매장돼 있던 천연가스에 마침 마찰열이 생긴 거고 그 열 때문에 불이 타 오른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에이 저거 뭐 금방 꺼지겠지 하고 그냥 잠깐 냅뒀대요. 근데 그게 계속 타다 보니까 포항시에서도 이거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유리 펜스를 만든 거고요. 다행히 지금까지도 불꽃이 계속 살아있다는 겁니다. 불의 정원 지하에는요, 메탄으로 이루어진 천연가스가 매장이 됐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정 매장량이 3만 톤 정도래요. 근데 이거를 다 채취를 하게 되면 포항 시민이 열흘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10년 정도 쓸 수 있다라고 했다면은 포항시에서 아마 샀겠죠. 근데 열흘밖에 쓸 수 없다고 하니까 경제성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럴 바엔 그냥 볼거리로 남겨두자라는 생각에 불의 정원을 꾸몄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 걸까요? 어제 발표가 나오자 다수의 포항 시민들이요. 예전에도 석유나 가스가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진짜 산유국이 되면 좋겠지만 아마 또 흐지부지 될 것 같은데 라면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난 점이 있어요. 이 산유국, 우리나라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진짜 산유국 얘기까지 나오겠지만요.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95번째 산유국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그 불의 정원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요. 네. 우리나라도 산유국인 산유국이라는 겁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온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기름은 나오지만 앞서 박 PD가 설명한 대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 파봤자 돈만 더 들어가서 안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한 가능성이 너무나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 시민들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던 거고요. 또 그분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유국에 도전한 역사 무려 1966년에 시작이 됩니다. 1966년이에요. 이때부터 포항 앞바다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석유, 가스 탐사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무려 1966년. 그런데 어제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이게 마치 지리산 깊은 곳에서 100년 묵은 산삼이라도 발견했다는 듯 대통령이 석유 발견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66년부터 그래 왔는데. 그러니까요. 게다가 전문가들은 지금 대통령이 발표한 그쪽보다는 제7강국 여기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인근에선 중국이 벌써 석유를 캐내고 있고요. 근데 여기가 일본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그런 지역으로 돼 있는데 내년 6월에 이 협정이 종료돼서 일본이 이 제7강구를 다 먹을 숙셈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제7강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영일만 앞바다 이 최벽호 씨를 좋아하나요? 영일만 친구? 석유 가스전 개발이요. 기본적으로 가장 심플하게만 따졌을 때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상업적으로 석유를 뽑기까지 최소 10년은 걸리는 이게 대규모 프로젝트란 말이죠. 무엇보다 땅에서 뽑는 것과 달리 심해 유전의 경우에는 비용도 훨씬 크고요. 생산 효율도 훨씬 낮다는 겁니다. 얼마나 낮냐? 보통 매장량의 30에서 40%밖에 뽑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언급했던 추정치 140억 배럴, 이 중에 설사 이게 매장이 된 게 확인이 됐더라도 60억 배럴, 50억 배럴밖에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생산이 되면 다행이고요. 그럴 가능성은 10%에서 20%라는 거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1998년 발견이 돼서 2004년부터 가동을 했던 동해의 가스전, 기대와는 달리 매장량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가스 고갈이 됐고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제 첫 스텝을 떼기 시작한 단계인데 그 첫 스텝마저도 1966년부터 여러 번 뗐던 단계인데 가능성만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는 건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대통령 발언의 배경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과거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 석유 관련돼 가지고는 발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근데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 보도자료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부터 조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지금은 시출을 한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박 PD 얘기처럼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얘기해요. 삼성전자의 시총보다도 훨씬 많다. 이건 뭔가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보다 눈치가 빠른 야권에서 벌써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더라고요. 민주당 이해식 수석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석유가스 매장량이나 사업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추정치를 발표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다. 지지율 하락세를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김보엽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 말 그대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매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국민께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하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 차분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는요, 뜬금없는 대통령이다. 돋보일 만한 대목에는 대통령이 나서고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대목에는 철저히 숨어있는 참으로 비겁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야당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도 지금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지적을 하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앞서 정부에서 밝힌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관 액트지오사,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회사냐? 근데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개인 홈페이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온 주소를 찾아봤더니만 개인집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회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이거 소화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한때 우리나라 난리가 났었잖아요. 독도 인근에서 보물섬이 발견됐다. 이거 다 기억나시죠? 돈스코이호. 이 돈스코이호와 비슷한 얘기가 아닐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방송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민주당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죠. 지지율 하락세를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다. 76년 1월 박정희 대통령도 사정이 비슷했다는 겁니다. 유신을 선포한 지 몇 년째 지나니까 국민 여론이 나빠집니다. 박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독재를 대놓고 하는구나. 드디어 마술을 드러냈구나. 라는 여론이 전반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전년에 인혁당 사건이 일어나서 판결을 내리자마자 18시간 만인가요? 엄한 선량한 시민들이 사형을 당합니다. 그것도 빨갱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말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여론이 나빠지고, 그때는 지지율 조사 이런 게 없었겠습니다만 박정희도 알았겠죠. 지지율이 역대 최악이라는 거. 너무나 두 대통령이 처한 시츄에이션이 흡사했고 그 결과 나온 발언도 흡사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